개요에 관련된 내용 살펴보면서 등록면허세 관계를 좀 살펴봤죠. 그래서 232쪽 보세요. 232쪽. 그래서 우리가 거래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입니다 하고 했죠. 이렇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공부할 때는 일단 전체 체계를 잡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총설에서 의의라든지 그다음 둘째 성격 요란 내용을 살펴봤죠. 이 부분은 뭐 그렇게 개별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개념으로 좀 봐두시면 되고요. 근데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세법에서 당사자는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입니다.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그래서 우리 매매일 때 매매 당사자는 누구죠? 매도자, 매수자. 임대인차일 때 당사자는 누구죠? 임대인이 임차인. 이렇게 당사자가 있는 것처럼 세법도 당사자가 있다는 얘기죠. 누구와 누구다?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죠. 다만 과세권자는 국세냐 지방세냐에 따라서 국세일 때는 누가 나오는 거고 정부인 세무서가 나오는 거고 지방세일 때는 누가 나왔죠? 여러분 지방자치단체가 나왔죠. 다만 지방세는 지방세의 종류마다 과세권자가 다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거기 책을 보시면 취득세 과세권자로는 납세지를 관할한 누가 나왔죠 여러분? 도지사. 그럼 서울은 누가 그랬죠 여러분? 특별시장. 인천은 광역시장입니다 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취득세는 전형적인 누가 부과하는 지방세다? 도지사 또는 바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꼭 기억하셨죠? 반면에 우리 보유세인 재산세는 누가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였죠?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입니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우리 지난 시간 지방자치단체 구제에 따라서 했죠? 근데 이때 등록면허세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누가 과세권자가 되고? 도. 그리고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아니라 구가 됩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변형된 구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지방세는 지방세의 종류마다 과세권자 다릅니다 그랬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과세권자 보시면 되고요. 자, 납세의무자인데 요 납세의무자 별표 3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잘 나. 그래서 우리 이미 납세의무자 별표 3개 표시해놨나요? 예. 그래서 취득세에서도 납세의무자 중요하고요. 재산세에서도 그렇게 납세의무자가 중요하고요. 종합부동산세도 납세의무자 중요하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할 때 납세. 그래서 하여튼 누가 나오면은 납세 의무자가 나오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 일단 그래서 거기 교재를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 무슨 과세 원칙이랬죠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사실상 취득자가 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등기 등록 등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자 이때 여러분 도자 덩어리 치다 도자 덩어리 치셔야 돼요.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다. 우리 취득한 거를 본다 안 본다? 본다. 따라서 그때 물건의 소유자나 양수인이 뭐가 되는가? 취득세 납세는 거죠. 그럼 이때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라도라고 할 때에 여기는 무슨 말이냐? 등기 등록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이고 등기 등록이 이루어졌으면 무조건이고 설사가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사실상 뭐였다면 취득하였다면 사실상 취득하였다면 우리는 뭐한 걸 본다? 취득한 거를 본다 안 본다? 본다. 무슨 과세 원칙에 따라서?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요거 적어놓으세요.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라도라고 할 때 그 도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등기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뭐로 보는 거고 등기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뭐로 보는 거고 취득으로 보는 것이고 설사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 더 뭐가 됐다면 사실상 취득했다면 무조건 뭐 한 거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한 거로 보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말입니다.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도 사실상 한 경우에 취득한 걸 본다는 이때 이 의미는 등록이 이루어졌다. 그럼 그때는 무조건 뭐로 보고 취득으로 보는 것이고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사실상 뭐 했으면 취득한 걸 본다 안 본다? 본다. 이렇게 꼭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2, 3, 4, 5, 6이 나와 있죠? 예, 그건 나중에 우리 다음 달에 할 때 들어가서 보기로 하고요. 자, 233쪽에 보시면 여러분 과세 여부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 납세보다 그 세 번째가 이제 여기가 이제 제일 먼저 나온 세법상 의사결정인데 제일 먼저 우리 세법상 의사결정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과세 여부. 그래, 얘 과세를 할 거야 말 거야? 이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세법의 먼저 첫 번째는 뭐야? 얘 과세해야 말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럼 이때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첫째, 과세 대상. 얘가 지금 과세 대상으로 나와 있어? 하는 거죠. 뭐. 근데 법에서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다 하더라도 뭐에 대하면 비과세에 해당이 되면 비과세에 해당이 되면 과세 대상에서 뭐 하는 거냐? 제외하는 걸 바로 우리 뭐라냐면 비과세랍니다. 비자는 글자들 안일 비자 쓴 겁니다. 여러분 안일 비자 쓴 거.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안 하겠다. 그러면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무슨 대상이면 비과세 대상이면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외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때 우리 과세 대상을 보면은 규정 방식을 보면 여러분 열거주의 방식이 있고 예시주의 방식이 있는데 우리 부동산세법은 다 열거주의 방식입니다. 무슨 주의 여러분? 열거주의 방식을 취한다. 그럼 열거주의 방식은 뭐를 말하냐? 법에서 이런 거에 한해서만 과세겠다고 뭐가 된 것만 열거가 됐을 때 열거된 것만 뭐로 하는 거고 과세를 하는 것이고 뭐 하면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과세를 하는 거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열거주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세법은 다 무슨 방식이냐? 열거주의 방식입니다. 부동산세법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공부할 텐데 그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항상 뭐가 나온다? 과세 대상이 하나하나 열거되어 있습니다. 열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세법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면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요거와 비교해서 정리할 게 뭐가 있느냐? 예시주의인데 우리 예시주의는 우리 부동산세법에서는 없어요. 우리 부동산세법에서는. 즉 예시주의는 것은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예시로 들어놓고 여기에 열거되어 있더라도 예시에 해당하면 과세하는 방식을 뭐란다 그러면 예시주의. 이런 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 또 뭐 법인세 이런 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나 법인세. 그래서 근데 이 상속세, 증여세 우리 법인세 시험범위야 아니야?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알 필요는 없고 우리는 다 무슨 주의? 열거주의. 그럼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233쪽에 보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 표로 나와 있죠. 자, 제일 먼저 취득세 과세 대상을 열거된 것이 뭐하러 뭐죠, 여러분? 부동산이죠. 자, 이때 부동산은 뭐를 말하냐? 한마디로 해서 사실상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죠. 뭐 사실상의 모든 토지와 건물. 취득하면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토지나 건물이란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라고 열거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열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글자 그대로 부동산 세법이니까 항상 과세 대상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부동산이 과세 대상으로 안 나온 부동산세법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부동산세법을 공부할 때 과세 대상하면 항상 뭐가 튀어나온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반드시 나오죠. 그럼 이때 이 부동산은 이거야. 사실상이 뭐야? 모든 토지와 건물이죠. 그 실질이 모이기만 하면 토지거나 건물이기만 하면 개에 대한 법률상 형식적 요건에 불비는 묻고 묻지 않고. 그럼 예를 들어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취득했대.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된 토지나 건물 취득했다.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는 얘기 한다. 실질이 모이기만 하면 토지와 건물이기만 하면 형식상 요건에 불비는 묻는다고요? 묻지 않는다고요? 묻지 않는다고요. 자, 저는 잘 모르는데 토지 같으면 지적공부의 지목이 등재가 돼야 된대요. 근데 이 토지인데 지적공부의 지목이 등재가 안 됐어. 그럼 등재되지 않은 토지 취득해서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하여튼 모이기만 하면 부동산이면 다 과세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것이 바로 이제 뭐냐? 준부동산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뭐를 말하냐?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뭐죠? 토지와 건물에서 협의 부동산이야, 광의 부동산이야? 협의 부동산이죠. 좁은 의미 부동산이죠. 민법상 부동산은. 그럼 여기다 뭘 더해서? 준부동산을 더해서 뭐가 되는 거죠? 광의의 부동산인 거죠. 이때 바로 요 취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은 협의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말하는 거구나? 광의의 부동산을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린 협의 부동산인 토지와 건물은 물론이고 뭐를 취득해도 준부동산. 준부동산이 뭐죠? 준부동산이지, 스퀘어. 준부동산은 동산이죠. 동산이지만 부동산처럼 뭐를 갖고 있는가? 공시제도. 뭐 등기, 등록이라는 공시제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물권 변동이 뭐에 의해서? 등기나 등록에 의해서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 물건 하나하나마다 가치가 큰 것들이야, 작은 것들이야? 큰 것들이죠. 큰 것들. 짜잔하는 거 우리 과세를 안 해. 그 대표인 것이 준부동산 하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차량, 그다음에 뭐 기계장비, 또 뭐 있어? 선박, 또 뭐 항공기, 또 뭐 있어, 여러분? 임목,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나와 있나요, 여러분? 예,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그 다음에 우리 역시 준부도 취급하는 뭐 여러분? 광어권과 어권이 있죠. 광어권과 어권도 뭐를 취급하죠? 준부동산을 취급하는 거죠. 준부동산. 이 중에서 여러분 취득세 과세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광어야, 광어. 동그라미 쳐. 광어권과 어권 할 때 광자 동그라미, 어자 동그라미, 광어. 지금 대세가 팽수라면, 누구라면? 팽수라면 우리 세법에서는 누구야? 광어야. 까불고 있어. 광어는 누구야? 광어권과 어권을 말하는 거죠. 오로지 법률상 권리 중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광어만이야, 광어. 요거 잘 봐야 돼. 취득세 과세 대상 제일 중요한 거. 만약에 얘가 시험에 나온다면 출제는 시비 걸 건 얘밖에 없어. 팽수야, 광어야? 광어야. 그러면 같은 법률상 권리인데 광어권과 어권만 과세하는 거고 같은 법률상 권리인데,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과세 대상에? 나와 있어요. 어디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 거기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죠. 예.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열거되어 있으니까 안 됐으니까? 안 되었으니까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광어는 열거되어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죠. 그래서 광어만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광어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법률상 권리가 나오면 무조건 광어요 아니요 확인하셔서 광어다 그러면 취득세 과세하고 안 하고? 하고. 광어 아닌 권리다 그러면 과세하고 안 하고? 안 하고. 그러면 시험에 바로 나온 게 뭐냐? 부동산 임차권이 나왔어. 부동산 임차권. 자, 그럼 부동산 임차권은 열거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그럼 과세 대상이란 얘기 아니란 얘기야? 아니단 얘기야, 아니단 얘기야. 근데 이거는 시험에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또 안 나와, 이제 얘는. 그러면 얘는 이미 나왔으니까 또 안 나온다. 그러면 얘 말고 다른 놈은 나올 수 있다고. 얘는 또 안 나오지만 다른 놈이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실무 나갔을 때 가장 대표인 것이 바로 뭐겠냐? 아파트 당첨권. 또 재개발, 재건축, 주화번, 입주권. 소위 말하는 뭐를 말하는 것들이죠, 얘들? 실무상에서 얘들 뭐라고 그래, 여러분? 아파트 당첨권, 주화번, 입주권. 이걸 뭐라고 그래, 실무에서는? 어? 여러분 실무 안 나갈 거야? 딱지. 그렇죠. 딱지라고 하는 거죠. 딱지. 얘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딱지. 그러면 아파트 당첨권이나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미등기 전매로 취득했다.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근데 이거를 여러분 양도한 사람은 뭐 한 사람은?
양도한 사람한테는 양도소득세는 과세가 됩니다. 이걸 돈 받고 판 사람한테는 뭐가 과세가 되지만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지만 이걸 뭐 한 사람은 취득한 사람은 취득세를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해. 왜? 열거되어 있어 안 돼 있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아파트 당첨권이나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입주권을 여러분 실무 나가서 뭐하면 미등기 전매했을 때에 취득자한테는 취득세는 과세를 하지만 안 하지만 이걸 뭐 한 사람한테는 판 사람한테는 뭐가 과세가 된다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건 실무 나가면 중요한 거야. 실무 나가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여기 열거되지 않은 것, 우리 여기 나오지 않은 것 중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거 하나가 더 있네요. 바로 뭐죠? 회원권이죠. 회원권. 뭐? 회원권. 영어로 말하면 뭐야, 여러분? 회원권을? 멤버십 카드. 저는 나이트클럽 멤버십 카드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요때 비싼 회원권이야, 싼 회원권이야? 예, 동네 뭐 피트니스 센터 이런 거 아니야. 어디 동네 회원권 갖고 와서 까불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회원권을 뭐로 말하냐? 다 회원제 전용 시설물이죠. 회원제 전용 시설물에 대한 것으로서 첫째 뭐 나오죠? 골프 회원권. 또 뭐 있죠, 여러분?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 뭐가 있죠, 여러분?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또 뭐 승마 회원권. 마지막에 추가된 게 바로 뭐냐? 요트 회원권 이런 거죠. 난 하나도 없네. 여기 열거된 것 중에서 제가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많이 갖고 있어요? 없어? 이런. 자, 그래서 여러분 회원권 중에서 취득세 과세된 게 딱 요거마냥 꼴콘종 승요 이렇게. 글자 딱 어떻게? 꼴콘종 승요. 그냥 여러분 회원권이다. 회원제 전용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갖다는 거죠. 동네는 피트니스 센터 말하는 거 아니야? 예. 우리 그럼 오다 가다 보면 뭐 2주 후에 감량 이렇게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2주 후에는 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나오죠. 공갈이죠? 예. 되나 이렇게 2주 만에 쫙 빠지나? 예. 이렇게 남자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됩니다. 되죠. 배를. 죄송합니다. 혐오감이 조성되는 것 같아갖고. 저보고 맨날 살 빼라고 그러는데 뺄 살도 없구만. 자, 그래서 동네 피트니스 센터 뭐 2주 만에 2kg 뭐 몇 킬로 쫙쫙 빠지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제 전용 시설물에 대한 권리죠. 거기 나와 있는 것만 과세하는 거죠. 이걸 무슨 주의 방식이라 한다 여러분? 열거주의 방식이란다. 우리 부동산세보다 뭐다? 열거주의 방식이죠. 근데 이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재산을 우리 취득세에서는 하나를 더 따집니다. 뭘 따지냐? 요걸 뭐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취득을 해야 되는 거죠.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재산의 소유권을 뭐 해야 되냐면 취득해야죠. 그래서 이때 도대체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이 뭐냐라는 것이 바로 뭐죠? 취득의 개념이죠. 취득의 개념. 찾았어요, 여러분? 예. 자, 도대체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이 뭐냐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네요. 같이 볼까요, 여러분? 의?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무, 출자, 상속, 증여, 기부, 건축, 개수, 공유, 수면의 매립이나 간축형, 토지, 조성 등 그 밖의 유산 들어서 자, 결론 밑줄 칩시다. 밑줄죠.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상, 무상이 뭐야? 동그라미 결론. 모든 여기 시뻘겋게 동그라미죠. 모든에다 동그라미 쳐야 돼요. 모든. 역시 회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건 뭐야? 모든 회야. 까불고 있어요. 자,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은 무슨 취득을 말한다고요? 모든 취득. 여기서 말하는 모든 취득이는 뭐를 말하냐? 원시 취득. 소유권이 뭐죠? 최초로 발생하는 거죠? 그걸 이전받는 무슨 취득? 승계 취득. 이때 취득하는 것에서 대가를 지급한 유상은 물론이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뭐 무상의 뭐야? 동그라미 결론. 모든 시뻘겋게 쳐야 되지. 시뻘겋게. 모든에다 동그라미 쳐야 돼. 그래서 지금 열거된 재산을 뭐 할 때만 취득할 때만 하죠. 근데 여러분 취득세는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3번 간주 취득이라는 개념이 나 별표 3개 시뻘겋게
간주취득의 별표 3개 시뻘겋게. 그렇죠. 이거는 취득세에서만 나오는 개념이야. 취득세에서만 있는 개념이야. 다른 데서는 절대 안 나와. 오로지 어디서만 나온다고? 취득세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간주취득에다가 저거나 오로지 취득세에서만 나타나는 규정이다. 다른 데서는 있다 없다? 없다. 간주취득은 취득세에서만 있는 규정이다. 그래서 거기 써놨어요, 여러분. 간주취득이 뭐냐라는 게요. 자, 같이 봐요, 여러분. 취득세에서 말하는 간주취득이라는 것은 형식상으로는 취득이라는 행위가 있지만 없지만 형식상으로 취득이라는 행위가 없어. 등기부상의 이전 등기 등이 없어. 그런데 일정한 행위로 해서 그 재산의 가액이 어떻게 하면 가액이 뭐하면 증가하면 그 뭐한 가액을 그렇죠. 여기다 동그라미 쳐. 무슨 가액을 증가한 여기다 시뻘겋게 쳐야 돼. 그걸 취득한 거로 보는 걸 뭐라고 한다 그러면 간주취득이라 한다. 그래서 간주취득이 항상 무슨 가액을 과세한다 그러면 증가한 가액. 증가한 가액. 그래서 간주취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얘는 무슨 가액에 대해서 과세한다?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죠. 여기다 동그라미 시뻘게 치라고. 여기다 증가한. 요걸 출제는 이제 바꾸는가, 요거를. 출제는 요 증가한 가액 같은 요 증가한 가액을 어떻게 바꾸느냐? 요거를 뭘로 바꾸죠? 전체, 이렇게 살짝 바꾸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머! 하고 잡아내야 되는 거죠. 간주취득 때 오로지 무슨 가액인데, 여러분? 증가한 가액이 있죠. 증가한 가액을 과표를 하는데, 요걸 출제는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여러분? 전체 가액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 다른 거 몰라도 간주취득 때 제일 중요한 건 무슨 가액이야? 증가한 가액을 과세한다. 그럼 우리 지방세법에서 간주취득으로 열거된 거 거기 나와 있죠. 대표적인 것이 무슨 취득 여러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네 가지가 우리 취득세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무슨 취득이다? 간주취득이 됩니다. 토지 뭐가 나왔죠, 여러분? 지목 변경. 그다음에 니은 건축물의 건축인데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거대. 그러면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거 저거 뭐를 말하죠? 증축, 개축을 말해. 그러니까 신축과 재축은 저거 무슨 취득이고 여러분? 원시 취득이고 원시 취득이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취득, 건축 그게 바로 뭐야 여러분? 증축, 개축이죠. 그래서 꼭 적어놔야 돼. 신축과 재축은 무슨 취득이고요? 원시 취득이니까 간주 취득에서 어떻게 하고 제외했다. 그럼 남아있는 건축을 뭐를 말한다? 증축, 개축. 그럼 증축과 개축은 무슨 취득이고 무슨 취득이고 간주 취득. 자, 다시 한번. 자, 아직 건축법 안 들어가셨죠? 공법을 아직 안 배우셔서 그럴 거야. 자, 건축법상 건축은 5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5가지.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일단 크게 2가지로 구분하셔서 뭐와 신축과 재축, 증축과 개축.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전이 있는데. 이때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이 뭐냐라는 것은 어디서 배우신다고 여러분? 공법 시간 건축법에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 다만 그러한 신축과 재축과 증축과 개축과 이전이 일어났을 때 우리 세법에서는 무슨 취득으로 볼 거냐 그 얘기야. 이때 신축과 재축은 여러분 결론 다 보존 등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세법 무슨 취득으로 보냐? 저거 원시 취득. 얘들은 보존 등기가 일어나. 보존 등기. 신축이 뭐냐면 여러분 쉽게 생겨서 여러분 나대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에서 건물 새로 짓는 거, 또는 기존에 건물이 있었는데 이게 천재 주변등에서 멸실돼서 다시 지은 건데 그 종종 멸실된 건물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축조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 여러분? 신축. 그 다음에 재축은
종전의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는데 멸실됐는데 그래서 다시 뭐 했어? 졌는데 종전 건축물 면적 이내에서 지면은 뭐가 되는 거고 재축. 종전 건축물 면적을 뭐하면 초과하면 신축으로 봐. 신축. 근데 어쨌거나 신축하거나 재축하거나 건물을 새로 다시 짓기 때문에 건물을 새로 짓기 때문에 예를 들어 등기부상 무슨 등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보존등기라나 보존등기. 그러면 이 보존등기는 무슨 식으로 말하는 거야 여러분? 원시취득이라나. 자, 증축, 개축 배우게 되면 일단 증축은 여러분 뭐 연면적이나 층수가 넓어지는 거죠. 예, 또는 개축도 고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등기부상에는 주로 표지부의 무슨 등기가 일어나? 증축, 개축이라면 주로 무슨 등기가 일어나? 변경등기가 일어나. 변경등기. 소유권에는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소유권에 변동 없다니까. 3층짜리 건물 내가 4층으로 다시 지었다니까. 층수 하나 더 올렸다고. 그 소유권 변함이 없는 거죠. 내 거죠. 다만 층수와 면적이 늘어났죠. 그럼 우리 등기부상 표제부에 면적 등기 뭐 층수 이렇게 변경이 일어나야 되니 일어나야 돼. 일어나죠. 그럼 그 무슨 등기야? 변경 등기. 근데 여러분 3층짜리 건물이 4층짜리 증가했다 봅시다. 그럼 당연히 건물가격이 늘어나 줄어들어? 늘어나지. 건물 층수가 늘어났는데 줄어들면 어떻게 돼? 그러면 어쨌거나 소유권은 변동이 없지만 증축돼서 건축물 가격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그럼 우리 그 증가한 가격 뭐 한 거를 보겠다? 취득한 거를 봐서 취득세 과세겠다. 이게 무슨 취득이에요 여러분? 간주 취득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니은 건축물에 건축해놓고 갈고 뭐라 했어요 여러분? 신축과 재축을 제외했더랬죠? 그럼 여기서 신축과 재축은 왜 제한 거야?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제한 거야. 그럼 원시취득 제외한 나머지 뭐를 말한다? 증축, 개축. 그럼 이때 증축, 개축 우리 무슨 취득을 본다고요 여러분? 간주취득이죠. 또 그렇죠. 개수란 말 조금 그렇죠. 개수. 우리 지방세법의 용어야. 개수. 저거 개수는 지방세법의 용어입니다. 건축법상 용어가 아니다고. 건축법에는 개수란 말이 없어. 그래서 저거나 개수는 우리 지방세법상 용어야. 그래서 그 밑에 박스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적어놨어요. 개수 옆에다가 뭐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화살표 박스에다가 개수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됐죠. 외울 필요는 없어.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이런 걸 말한다. 그래서 개수란 말은 건축법의 용어다고요? 아니요. 지방세법의 용어다고요. 지방세법. 어디까지만이냐면 건축으로서 신축과 재축 제외 여기까지는 건축법의 용어고 또는 뭐 하나 하면 개수. 개수는 어디의 용어야? 지방세법 용어다.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 여러분 234쪽에 비과세란 말이 나와. 비과세. 여기 있죠? 과세 대상으로 열거됐더라도 뭐 해당이 되면 비과세 대상이면 과세 대상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요 비과세 좀 설명드릴게요. 자, 비과세라는 것은 안일 비자 쓴 거야.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 재산이더라도 과세권자가 저거나 과세를 하지 않겠다고 조세정책 기타 정책 목적상 과세를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어디서? 법률에서 규정한 거야. 법률에서 규정한 거. 결론 비과세 해당이 되면 과세 대상에서 포함한다고요? 제외한다고요? 제외합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런다고요? 비과세. 역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시험에 나왔죠 뭐 이번에도요. 재산세 비과세 나왔고요. 자, 그러면 비과세는 글자대로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재산이라더라도 조세정책 기타 경제정책 목적상 사전에 과세권자가 과세를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과세권을 포기한 거라서 어디서 규정되고 있다고 여러분? 법률에서 규정해요. 과세를 안 하겠다고 미리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특징, 이 비과세에 되게 되면 얘는 납세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납세 의무, 저거 일단 여러분 적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죠. 필기하지 말고 뭐 하라고 해서? 카메라를 찍으라고 그랬죠. 말씀 안 드렸나?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는 같이 쓰려면 자꾸 설명 못 들어. 그러니까 너무 그 쓰는 거 판서 신경 쓰지 마시고 설명 듣다가 제가 어느 정도 쓴 것 같다 스키가 그러면 그때 그냥 핸드폰 들고 찍으라고. 핸드폰 카메라 찍으라고. 응? 그러면 여러분 필기 부담이 없잖아. 그리고 이렇게 집에 가다 오다 이렇게 자꾸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뭘 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맨날 핸드폰 들고 자기 사진 왜 찍냐? 네 사진 네가 왜 찍냐? 그러죠. 지난번에도 어쩌 한번 가다가 앞에 젊은 사람이 그냥 갑자기 사진 찍겠다. 뭐 이러고 있어. 그러는 바람에 들이받을 뻔했어. 씨. 그래서 우리 사진기 찍으세요. 저는 핸드폰 사진 찍는 거 말을 안 해. 저는 강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젊은 친구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 보면 거기는 젊은 친구들 잘 안 써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제가 어느 정도 좀 찍은 것 같다 그러면 핸드폰도 그냥 딱딱 찍습니다. 그 카메라 여러분 파노라마 기능 알아? 파노라마 기능이라서 이렇게 쭉 옆으로 당기고 뭐 위아래 당기는 있어.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 그걸 쭉 이거 한 번에 그냥 판서로 그냥 파노라마를 쭉 긁어버리더라고. 집에 가서 파일을 정리하는 거 여러분. 우린 PC를 못하잖아, 잘, 씨. 가계부라 냈다 적는 거나 적지만. 어쨌거나 좋아. 지금 뭐 당장 이렇게 저랑 똑같이 쓰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어느 정도 쓴 거 같다 그러면 그때는 핸드폰 찍어도 괜찮아. 제 수업 시간에 상관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비과세는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더라도 조세정책, 기타 경제정책 목적상 과세권자 과세를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사전에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 걸 바로 뭐라 여러분? 비과세. 글자들 아니 빌자 쓴 거야.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 여러분 안 하겠다. 그래서 이 비과세 특징은 얘는 납세무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해. 납세무자도 아니다. 아니야. 비과세 대상인 부동산 취득했다? 비록 부동산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비과세 대상이 됐으면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니까? 제외하는 거기 때문에 납세무 자체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해. 납세 의무자다 아니다. 아니야. 납세무자도 아니니까 얘는 과세편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온다 했죠? 그런 세액 계산 자체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액 계산 아무런 납세무자도 아니까 얘는 별도로 신고나 신청을 신고, 신청 등을 요구한다, 요구하지 않는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고, 신청할 필요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이게 바로 뭐냐 여러분? 비과세입니다.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하는 걸 바로 뭐란다 여러분? 비과세라 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요 비과세와 비슷한 경제적 효과 발생하는 것이 바로 뭐가냐면 세액 공제, 세액 감면이 있습니다.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라는 것이 있대요. 둘 다 비과세나 세액 감면, 세액 공제나 공통점 뭐냐? 예를 들어 세금을 내는 애들이야 안 내는 애들이야? 안 내는 애들이라는 거는 공통점이야. 비과세나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는 다 세금 내는 거 안 내는 거? 안 내는 거를 말해요 여러분. 안 내는 걸 말해요. 근데 얘는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는 과세 대상으로 합쳐서 얘는 납세무 자체가 발생합니다.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는 납세무가 발생한다 안 한다? 해. 이게 차이점이에요. 비과세는 아예 납세무 자체가 발생 안 하는 거고 세액 감면, 세액 공제는 아예 납세무 자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뭐를 계산해야 돼? 세액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산출세액을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과세 표준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죠. 이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비율로 빼는 거, 일정한 비율로 빼는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뭐라 그러냐? 이거를 세액 감면 그래.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으로 빼는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여러분 세액 공제라 합니다. 집에 갈까? 지 혼자 떠들고 있거나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뭐 어디서 빼라는데 왜 빼고 지랄해? 그놈이 그놈 같구만. 자, 요때 다시 한번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비율로 뭐 하는 걸 빼는 걸 뭐라 그런다 그러면 세액 감면. 산출세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는 걸 뭐라 한다 그러면 세액 공제. 차이점이 뭐야 여러분? 감면이냐 공제냐는 비율로 빼는 거냐 금액으로 빼는 거야. 공통점은 다 어디서 빼는가? 산출세액에서 빼는가. 그만큼 세금이 늘어나는가 줄어드는가? 줄어드는 거죠. 그럼 이건 우리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납세문한테. 그렇죠. 비과세나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는 납세문제 세보다 무겁게 하는가 가볍게 하는가? 가볍게 하는가? 가볍게. 그럼 납세문제가 이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죠. 근데 과세관청 우리한테 이걸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네가 알아서 찾아 먹으라는 얘기야. 이래서 세법이 무서운 거야. 세액 감면 대상인지 세액 공제 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는 누가 찾아 먹으라는 얘기야? 납세 의무자가 찾아 먹으라는 얘기야. 이건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거니까 네가 법을 공부하면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고 조금 내고 세법을 많이 알면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 적게 내. 세법을 모르면 다 내는 거야 여러분. 그게 차이점이야 여러분. 과세관청이 일일이 여러분들 쫓아다니면서 너 공제 대상이야, 너 감면 대상이야, 너 비과세 대상이야 이런 걸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여러분이 모르면 여러분이 못 찾아먹는 거야. 누가 와서 여러분들 이거 너 비과세 대상이야, 너 감면 대상이야, 너 공제 대상이야, 세금 안 내도 돼 라고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모르면 그냥 다 내는 거야. 그나마 다행히 요즘은 이제 자꾸 우리 이제 12월 달이죠. 내년 1월 달이면 뭐 하죠 여러분? 연말정산 한다고. 그럼 이맘때 되면 이제 뭐 연말정산 준비 좀 해주세요. 그러면 포털 세팅도 막 올라오죠. 그 과세관청이 가르치니까 막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야. 우리서 알아는 거야 여러분. 1년 동안 각종 발생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본 각종 증빙 서류 다 공제하고 뭐 보험료 냈던 거, 의료비 보험 대상인지 아니에요. 그래 다 하는 거죠. 다만 요즘 워낙 좋아져갖고 홈택스에 자동으로 그런 게 다 올라가. 신용카드 사용이 됐는데 신용카드 사용에 주어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 대상과 공제 받을 수 없는 금액인데 그걸 다 일일이 옛날에 내가 직접 다 구분했는데 요즘은 그게 다 국세청이 알아서 다 올라가. 그런데 그걸 올린 걸 찾아 먹느냐 못 찾아 먹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거야. 국세청이 야 이거는 공제 대상이라고 이렇게 올려놨는데도 내가 모르면은 공제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래서 특히 여러분 이 세액 감면의 세액 공제는 특징 둘 다 세금을 적게 내지 세액 부담을 줄이지만 얘는 반드시 뭐 했냐? 나 감면해줘, 나 공제해줘 라고 뭘 해야 되냐?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안 하면 과세관청이 알아서 빼줘 안 빼줘? 안 빼줘. 절대 안 빼줘. 그러니까 세금은 알면 알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고 세법을 모르면 그만큼 세금을 어떻게 하는가? 다 내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법을 잘하는 사람은 법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법을 잘 아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죠. 응?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법에 걸려 안 걸려? 잘 안 걸려. 돈 있으니까 다 누구 대동해서 변호사 대동하고 뭐 재벌집 딸이다가 머리카락 풀어쳐갖고 그냥 머리로 싹 커버하고 들어가고 휠체어 타고 하고 들어가고 마스크 쓰고 방금 전까지 막 설치고 다니던 놈이 검찰청 들어갔더니 어떻게 해? 휠체어 타고 그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안 해? 변호사가 그거 다 커버해줘. 변호사가 다 커버해주죠. 근데 일반 서민이 들어가봐 이러면 그거 쳐봐. 누가 데리고 들어가? 경찰들이 딱 팔짱 껴갖고 데리고 들어가죠. 그게 돈 많은 재벌들의 검찰들 같아. 경찰이 끌고 들어가? 다 옆에서 보디가드 해주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어쩔 수 없어.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 없으면 서러운 거야 인생이. 돈 없다고 또 누가 나 불쌍히 봐줘갖고 나한테 주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여러분 스스로 찾아 먹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벌거 있어. 그래서 산출세계에서 빼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 세액 감면과 뭐가 때문에 세액 공제가 있는데 자 봅시다. 일정한 비율로 빼는 걸 모른다고요? 세액 감면. 일정한 금액으로 뺀다 해서 여러분 세액 공제. 얘는 다 어디서 빼는 거야? 산출세계에서 빼는 거라는 걸 잊지 마세요. 결국은 세금을 많이 내는 애들이야? 적게 내는 애들이야? 적게. 그래서 얘들은 반드시 뭘 해야 돼 여러분? 신청을 해야 돼. 신청. 근데 공통점은 비과세와 똑같이 세액 부담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든다. 근데 마지막 얘는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는 여러분 국세는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 규정이 되고 있고요. 지방세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규정합니다. 근데 이때 나오는 요 조세 특례 제한법이나 지방세 특례 제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와 있어 안 들어와 있어? 안 들어와 있어. 그래서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오면은 민계공 저리 가라야. 민법 개론 공부할 시간 없어. 세법 하다 끝나.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는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조세 특례 제한법. 이건 국세, 지방세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다. 근데 요 비과세는 어디 나와 있느냐? 개별세법 규정이야. 개별세법 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법에 바로 뭐가 나와 있는가? 비과세가 그래서 나와 있어. 근데 거기 책에 보시면 알겠지만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가 별도로 나와 있냐 안 나와 있냐?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 얘는 개별세법 규정이 아니라 특례법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특례법 우리 시험범위다 보니까 아니다 보니까 우리 거기 책에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근데 여러분 실무 나가서 세금을 뭐 하고 싶으면 적게 내고 싶으면 여러분 스스로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알아서 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내가 이번에 농지를 양도했어. 뭘 팔았다고요? 농지. 그래서 부모님한테 대대로 물려받던 농지를 이번에 처분해버린 거야. 어떻게 여러분 조상들은 농지 좀 갖고 물려줬습니까? 농지 안 물려줬어? 농사도 짓지 않고 왜. 그래서 조상 대대로 옛날부터 물려받던 농지 이번에 처분했어. 자, 어디 있는 거냐? 마석이 있는 농지야, 씨. 마석에 농지 있나? 네. 많아? 옛날부터 물려받던 농지 팔았어. 그러더니 그래도 억대가 나오는 거야. 생각해봐. 나는 있어, 없어? 억대 받을 농지 있어, 없어? 없어요? 있는 분은 공인중개사 안 해도 돼. 그냥 그거 팔아갖고 편하게 살아. 뭘 인생 여러분 길다? 짧어. 그냥 재밌게 살다가 무슨 바등바등 대봐야 그게 그거야 인생. 여러분 길게 보세요. 그래서 저 같으면 그냥 먹고 살 능력 있으면 나 강의 안 해. 이거 왜 해? 살아봐. 길게 살아봐. 100년도 못 사는 거 그냥 편안하게 재밌게 살다가 이쁘고 맛있고 뭐 그런 거 보다 가면 되지. 뭘 공인중개사 사무실 내갖고 그냥 지나간 손님 이리 와 들어래도 들어와 안 들어와 이놈의 인간은. 들어오면 우리 집만 들어와 다 들렀다가 다 들러가 저씨. 그 여러분 나중에 1년 공부해봐. 살이 쫙쫙 빠져. 뭐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근데 그렇게 물려받을 농지라도 없으면은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라고. 있어 없어? 없어? 공인중개사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네. 그래 돈 벌지. 자, 근데 내가 물려받은 농지 팔았어. 근데 여러분 이때 농지를 팔았을 때 예를 들어서 조상한테 물려받을 때 내가 부모한테 넘겨받을 때는 이게 1,000만 원짜리 농지였는데 물가가 그 당시는 지금 이게 뭐 3억 5억이 될 수 있는 거지. 억대로 바뀌었어요. 물가가 바뀌었으니까. 그럼 내가 농지를 상속을 받을 때는 뭐 얼마냐? 5천만 원이었어. 5천만 원. 근데 이걸 보유하다가 지금 시세대로 지금 팔았어. 팔았더니 3억 원에 팔았다 여러분. 3억. 그러면 지금 내가 얼마짜리 취득해서 5점을 취득해서 얼마 판 거야? 똑같은가? 3억에 판 거야? 똑같은 거죠? 그럼 결국 얼마만 남았어? 그럼 2억 5천만 원 우리는
부동산을 뭐 하는가 해서 양도하는 거에 실현된 소 들어가서 과세하기 때 이게 바로 뭐 여러분 양도소득세부가 된다고. 근데 나는 이 농사에서 팔기 전에 이미 8년 이상 사실 농사는 짓긴 졌어. 지금은 안 짓고 있었어도 지금 공인중개사 공부하느라고 안 지고 있었지만 그 전에 8년 이상 농사 졌었다고. 그러면 내가 이걸 팔았을 때 뭐가 부과되는데 양도소득인데 얘는 8년 이상 자기한 농지들은 이때는 조세특례자법상 얘는 감면대상이에요. 100% 감면대상이에요. 100%. 그럼 산출세액이 몇 프로 빼라는 얘기야? 100% 감면대상이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몇 프로 빼라는 얘기야? 100%. 그러면 내는 세액이 있어? 없어? 없어. 그걸 다른 말로 뭐라냐? 감면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알아둡시다. 뭐라는 것은 세액 감면은 뭐라고 하는가? 감면 비율이 몇 프로인가? 100%. 내는 세금이 있는가 없는가? 없어. 세금 내는 게 없다 그래서 뭐란가? 감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왜 이래? 잠깐. 딴색하면 이상하네. 뭐라고 하냐? 면제. 예. 죄송합니다. 예. 내는 세금이 없다. 그래서 세액 면제라고 그래. 세액 면제, 그러면 다른 말로 뭐야, 여러분? 100% 감면받은 거야, 여러분. 그러면 8년 이상 작용한 이게 농지 때는 양도세를 낸다고 안 낸다고? 안 내. 근데 나는 이게 8년 이상 작용한 농지 때 조세특례제법상 100% 감면대상인 걸 몰랐고 난 세금을 냈어. 그럼 과세관청은 세무사정을 말려 안 말려? 절대 안 말려요. 네가 찾아먹지 못하는 걸 과세관청이 너한테 찾아주지 않겠다는 얘기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세법은 알면 알수록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고 세법을 모르면 모른 대로 작정 내는 거야. 다 내는 거야. 그렇다고 말려 안 말려? 절대 안 말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조금 힘드시더라도 내가 알면 아는 만큼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비과세와 세액 감면, 세액 공제란 말 나왔죠? 예, 특히 시험에 나오는 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비과세는 별표 2개 정도 표시하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건 제가 잡아드리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우리 비과세와 세액 공제, 세액 감면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고요. 예, 10분 쉬었다가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